조선 중기 한양 소공동.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는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저 집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더군. 하지만 결국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 집은 소원을 들어주는 흉가라 불렸다. 누구든 들어가 살면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처음에는 행운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잃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일부는 갑자기 벼슬길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어떤 이는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집을 꺼렸다.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내가 이 집을 사들였다. 신막정이라는 사내였다. 그는 한양에서도 야망이 크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귀신 따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값싸게 나온 좋은 집을 손에 넣은 것뿐이었다. 막정이 그 집에 들어온 첫날,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 잠에 들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리. 막정은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눕고자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엇이든 원하면 말씀하소서. 또렷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호기심이 솟구친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불을 늘리고 싶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 후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막정이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행운에 감탄했다. 뜻밖의 유산이 들어오는가 하면 신분이 높은 자들과의 인맥도 자연스레 생겼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 집의 목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막정이 서책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마당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고 나서자 낯선 사내가 집 앞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시오? 내 집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이 집을 내게 파시오. 막정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다. 어찌 대뜸 찾아와 멀쩡한 집을 팔라는 것이오? 이 집의 기운이 좋지 않소. 오래 머물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오. 막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소. 그리고 이 집이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기나 하시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여향응성이라 하지 않소. 메아리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오. 행동에는 반드시 같은 무게의 반응이 따르는 바, 당신이 그 무게를 과연 견딜 수 있을런지. 막정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곧 불쾌한 기분을 털어냈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오. 사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한 번 더 집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한가득 묻어 있었다. 사내가 다녀간 뒤에도 막정은 쏟아지는 행운을 만끽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막정이 다시 사내를 떠올린 건 목소리가 소원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다. 벼슬을 얻고 싶다. 이리 말하면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리, 무엇이든 원하시면 말씀하소서. 대가는 단순했다. 처음에는 작은 음식 한 접시였다. 나리, 소소한 음식만 주시면 됩니다. 막정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러나 점점 귀신이 요구하는 음식이 많아졌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나리, 오늘은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새 창고의 곡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귀신의 목소리도 처음보다 더 집착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가 거부라도 한다면 귀신의 속삭임이 밤새 이어졌다. 나리, 음식을 주소서. 음식을 주소서. 음식을 주소서. 막정은 밤마다 더 늦게 잠들었고 피곤이 쌓여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있던 막정은 문득 그때 사내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소원이 아닌 질문을 던졌다. 혹시 예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내를 아느냐? 그러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귀신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그 자는 저를 가두었던 자입니다. 천년을 묵은 뱀이었지요. 막정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썹을 찌푸렸다. 뱀이라. 귀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해가 되는 소원을 빌고 저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막정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서 풀려난 것이구나. 어떻게 풀려난 것이냐?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말을 할 뿐이었다. 그 자는 저를 봉인한 후 저를 잊고 심지어 밥 한 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굶주렸습니다. 막정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귀신의 목소리에서 묘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리하여 이제야 음식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미안하구나.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듯 떨렸다. 귀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의 곁을 맴돌았다. 나리, 배가 고픕니다. 그 음성은 마치 간청하듯 들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막정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귀신의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막정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 차올랐다. 그는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 문을 열어보니 일전에 나타났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집을 바라보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막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또 왜 온 것이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막정을 바라보았다. 괜찮은지 보러 왔소.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구려.
막정은 코웃음을 쳤다. 괜찮은지? 그 귀신이 당신을 천년 묵은 뱀이라 하더이다. 나라의 해가 될 소원을 빌었다면서 그대 같은 자를 믿을 이유가 없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 선택을 탓하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막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이 묻고 싶은 것이오? 이 집 밖을 나선 게 언제가 마지막이오? 막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집을 떠난 기억이 오래전이었다. 이상하리만치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집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내는 막정의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집에 깃든 귀신이 어찌 존재하는지 아시오? 수많은 주인을 유혹하여 소원을 이뤄주지만 그 끝은 항상 같았소. 그들은 점점 집착하게 되고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었소. 막정은 피식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나는 다르오. 나는 그들을 능가할 것이오. 나는 끝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요. 사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 말한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을 것 같소. 그들도 모두 처음엔 당신과 같았소. 하지만 결국엔 바싹 마른 시체가 되어 이 집의 일부가 되었소. 막정의 손이 떨리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 그 귀신을 믿는다면 한번 온전한 형체를 드러내라 말해보시오. 막정의 표정이 굳었다.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서며 덧붙였다. 만약 그 귀신이 선한 존재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소. 사람 눈에 온화한 모습이라면 그 본성 또한 해롭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만약 그 형상이 흉측하여 차마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본디 악한 기운을 품은 귀신일 것이오. 막정은 아무 말 없이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 전보다 흔들리고 있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그래도 믿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나는 뒷산 정상에 묵고 있으니 궁금증이 해결되면 오시오. 그날 밤 막정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너는 내 집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나 한 번도 온전한 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구나. 내 모습을 그려보아라. 귀신이 조용히 대답했다.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나리께서 놀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막정은 다그쳤다. 괜찮다. 한 번만 보여다오. 그러자 벽 위에 형체가 그려졌다. 머리가 둘이고 눈은 4개였으며 뾰족하게 솟은 뿔과 처진 입술, 찌그러진 코, 새빨간 눈동자까지 끔찍한 형상이었다. 막정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지워라! 당장 지워라! 그러자 벽 위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안감이 커진 막정은 산에, 아니 도사를 찾아갔다. 산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듣자 하니 그는 한양에서 일찍부터 이름난 방사였다. 처음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 생각했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도대체 이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소. 도사는 막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기를 느끼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그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굶주림에 찌든 존재요.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아귀이지. 그것이 삼키는 게 지금은 음식일지 모르나 나중엔 당신이 될지 모를 일이요. 막정의 손끝이 떨렸다. 도사는 작은 상자에서 검은 덩어리를 꺼냈다. 귀신이 음식을 요구할 때 이것을 주도록 하시오. 막정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요? 죽은 들쥐요. 막정은 헛웃음을 지었다. 고작 이것으로 놈을 없앨 수 있다고. 도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귀신이고 귀신이 집이 되었으니 완벽히 처치하는 건 어렵소. 다만 이것을 먹었을 때 귀신의 반응을 지켜보시오. 놈이 진정 당신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약해진 틈을 타 그 집에서 당장 떠나야 하오. 막정은 도사의 말을 곱씹으며 들쥐를 손에 쥐었다. 그날 밤 막정은 예전처럼 귀신을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네. 귀신은 기뻐하며 희미한 형체로 나타나 음식으로 다가갔다. 음식과 형체가 겹치는 순간 가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이내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았다. 날 속이셨습니까?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귀신의 형체가 허공에 떠오르더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방 안 곳곳을 빠르게 쏘다녔다. 귀신의 음성이 애처로웠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나리를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나리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는 점점 교묘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소원을 빌어주십시오. 나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더 큰 재물도 벼슬도 드리겠습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리를 이렇게 도울 순 없습니다. 막정이 흔들리지 않자 귀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소원을 빌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빌게 될 것이다. 막정이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귀신은 끔찍한 본래의 형체를 드러냈다. 처음엔 애원하던 얼굴이 기괴한 형상으로 일그러졌다. 불타는 눈, 찢어진 입술, 뒤틀린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갔다. 이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정이 뒤로 물러날수록 귀신은 더욱 사납게 몸부림쳤다. 그의 손은 마치 살아있는 듯 뻗어와 막정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내 놈도 결국 이곳에서 나처럼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 막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들쥐를 집어들어 힘껏 던졌다. 들쥐 고기가 귀신의 형체를 관통하자 귀신의 몸이 일그러지며 이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직전 귀신의 마지막 목소리가 막정의 귓가에 맴돌았다. 늘 이곳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날을. 결국 막정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막정이 집을 나서려 하면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밀어도 닫힌 채였다. 시종을 불러 함께 문을 열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문이 열려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남은 힘을 모두 짜내 그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귀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너희 어디에 가십니까? 막정은 문득 자신의 방안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메아리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 막정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담을 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몇 년이 흐르고 결국 그 집은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세월이 흘렀지만 집터 주변에는 늘 같은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대가로 음식을 달라는 귀신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적힌 것으로 신막정의 집은 서울시 중구 소공동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흉가의 귀신은 지금도 어디선가 머물 곳을 찾아 떠들고 있을까?